발표가 됐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대체할 다른 목사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김하나 목사가 다시 임명될 수도 있는, 말하자면 세습을 가능하게 한 수습방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반발도 굉장히 심하던데요. 네. 심지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네. 참 우둔한 결정. 명성교회는 살리고 한국교회는 죽이는 결정. 아, 그 교단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네. 시민단체와 이 세습을 반대하는 많은 그 사람들의 얘기인데요. 심지어는 2년, 그러니까 2021년까지 유예 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는 임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휴가 가는 거지 수습 아니냐. 눈 가리고 아웅이다. 네. 라는 비판들이 현재 있습니다. 아, 명성교회가 워낙 큰 교회이기도 하고. 10만 명입니다. 네. 그리고 세습 문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시끄러웠기 때문에 네.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게 기독교 교단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긴 해주면서 우리 왜 안 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이러한 똑같은 방식을 또 네. 다른 교회에서 사용하게 될 사용할 경우에. 수 있으니까요. 네. 이게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예장 통합이라고 하는 네. 교단과 관련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참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위키트리 방송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문경수의 우주로 가는 밤. 태양계는 한때 9개의 빛나는 행성이 있었습니다. 사이좋은 형제처럼 각자의 궤도를 돌며 영원히 함께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양계에 속한 어느 별에게 권고사직 우편이 배달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태양계 행성이 아닙니다. 한때 태양계 행성으로 위용을 떨쳤던 명왕성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왜 명왕성을 태양계 밖으로 내보냈을까요?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걸까요? 우주로 가는 밤 8행성의 보금자리인 태양계의 신비에 대해 알아보는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권고사직을 받은 명왕성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수 과학탐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명왕성은 태양계 행성이 아닌 것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네. 토성까지 하고 네. 천왕성, 해왕성이 2개가 남아 있는데 갑자기 꽁충 뛰어가지고 명왕성으로 가신 거예요. 아, 네. 일단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행성 같은 경우에는 그 행성만을 관측하기 위한 탐사선이 갔냐 안 갔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네. 일단 천왕성이랑 해왕성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 두 행성의 궤도를 공존하면서 네. 탐사했던 탐사선들이 없었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도 지금 바로 명왕성으로 점프를 하긴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네. 그만큼 명왕성이 그 태양계 가장 끄트머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명왕성의 크기는 작지만 네. 만약 그 태양이랑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웠더라면 지구랑 가장 유사한 행성이었을 거다. 네, 이런 또 관측 결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크기가 유사하다는 건가요? 아니요, 크기는 되게 되게 작습니다. 네. 명왕성의 크기는 그냥 호주 대륙 정도의 크기,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 명왕성의 표면들을 그 관찰을 해보니까 정말 지구의 지금 현재 모습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뭐 산맥이라든지 이런 협곡의 구조들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시선이 약간 토성, 천왕성, 해왕성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좀 건너뛴 경험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근데 이 퇴출을 당한 거잖아요. 네. 권고사직을 당한 명왕성. 네. 왠지 짠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짠하죠. 왜 퇴출을 시킨 거예요? 네, 일단은 사실 결국 우리 인간이 자초한 꼴이 돼버렸는데요. 네. 과거에는 아무래도 관측 기술이 좀 그 성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뭔가 계속 뭐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네.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명왕성 주변에
비슷한 크기의 천체들이 계속 발견이 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만약에 그런데 명왕성을 계속 행성의 지기를 준다라면 계속 발견되는 그런 새로운 천체들을 다 태양계 행성 지기를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태양계 행성이 100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100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요즘 개그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잖아. 다 들어와. 아니 우리 태양계 행성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기초과학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수가 적다 보니까 네, 1인당 할당될 수 있는 양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그런 연구하는 것도 골치 아프다. 그럼요. 네, 그런 문제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그 2006년도에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이 국제 천문 연맹에서 이 행성의 정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행성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 천체여야 된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 모양이 일단 충분히 둥근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기 궤도 근처에 다른 천체들을 밀어나거나 끌어들여서 자기 위성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네. 명왕성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조건을 충족을 못한 겁니다. 네, 너무 크기가 작고 네. 즉 중력의 세기도 약하기 때문에 주변의 뭐 위성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것도 없잖아. 그 영향을 받은 거죠. 우리 힘 약하다고 너무 과시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퇴출시켰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명왕성이 중요해. 네. 이거 다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것도 이제 논란이 많은데요. 사실 네. 그 문제는 이 국제 천문연맹에서 네. 2006년도에 정한 요 행성의 그 조건이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는 태양계 행성의 지기를 다시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이유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네. 뭐냐면 이 명왕성이 미국인들한테 좀 각별한 존재입니다. 미국인들한테 왜 각별한 네, 왜냐하면 이 태양계 행성 중에서 미국이 유일하게 관측해서 이름을 붙인 게 명왕성입니다. 네. 아니 미국이 관심 있으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근데 보통 우리 그 네. 행성 같은 경우에 태양계 행성은 네. 우리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네.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성은 대부분 아랍 쪽에서 그렇죠.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뒤에 붙일 행성이 없었는데 네. 미국이 그나마 명왕성 하나 발견해가지고 이름 붙였는데 권고사직 당했어. 그렇죠. 1930년도에 네. 그 미국 천문학자가 이거를 연구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빠져버리니까 국민적인 그런 여론도 그랬고요. 또 과학자들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최근에는 좀 그런 좀 그 약간 꼼수 아닌 꼼수를 좀 쓰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미국에서 행성의 카테고리를 2개로 구분하자라는 거죠. 이를테면 네. 이런 태양계의 조건에 부합이 되는 것도 행성이지만 그 이전에 사실 이런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명왕성은 행성이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2개로 구분을 해서 이 명왕성도 좀 끝까지 그냥 좀 행성의 지기를 주고서 우리가 아직 잘 모르니까 계속 좀 연구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왠지 일부러 미국 규정을 듣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 아닐까 싶은데 네. 아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어렸을 때 명왕성이 네. 당연히 태양계 행성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렇죠. 왠지 모르게 허전해요. 천해 명 이렇게 외웠는데 그렇죠. 천해 이런 거 딱 끊어지면 네. 뭔가 저희가 아쉽거든요. 그때 학교 다닐 때 되게 혼란스러웠죠. 갑자기 막.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명왕성을 네. 태양계 행성으로 인정하는 거는 한번 국제사회 차원에서 한번 논의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명왕성에는 뭔가 끌어다닐 만한 중력이 네. 별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위성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진짜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위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2015년도에 지구에서 출발한 지 10년 만에 그 명왕성 근처를 지나갔던 뉴 호라이즌이라는 탐사선이 네. 정밀하게 찍어 보니까 일단 2015년 기준으로 총 5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충족하는 거잖아요. 위성이 있는데 예. 일단 그 명왕성 자체가 일단은 크기가 작은데다가 그 발견된 위성들이 거의 소행성 수준이다 보니까 너무 이거를 작구나. 위성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왕성은 뭐 특별한 그룹으로 분류하거나 이런 거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던 그런 네. 분류 외에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왕성하고 해왕성은 네. 따로 탐사선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네네. 명왕성에는 보낸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언제 명왕성에 보냈어요? 네, 일단 그 명왕성 탐사의 역사는 그래 오래되진 않았고요. 네. 일단은 그 나사에서 2006년도 1월달에 이 뉴 호라이즌이라는 탐사선을 유일하게 발사를 했는데 네. 약 9년 6개월 동안 날아가갖고 2015년도에 그것도 지금 명왕성 그 궤도를 공전해서 탐사하는 건 아니고요. 네. 워낙 작기 때문에 명왕성 근처에서 약 12,500km 떨어진 지점에서 너무 멀죠. 그렇죠. 멀긴 하지만 워낙 이제 그 탑재 장비들이 성능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아주 선명한 명왕성의 어떤 뭐 그 지형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담아냈기 때문에 2015년도를 기점으로 이 명왕성 탐사에 좀 새로운 전기가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그럼 명왕성 주변에 있는 거예요? 이 탐사선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궤도를 돌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태양계에 있는 다른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이 공전하는 궤도가 원형입니다. 원형인데 이 명왕성만 유독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궤도를 한 바퀴 돌려면 지구에서의 하루가 명왕성에서의 어떻게 된 거죠? 이거죠. 명왕성은 굉장히 공전이 길 거 아니에요. 명왕성에서의 1년이 지구에서의 248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궤도가 타원형으로 길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공전 궤도를 돌면서 탐사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고로 성능 좋은 장비들을 탑재해서 그나마 가까이 붙여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뽑아낸 다음에 이 명왕성은 보이저와 마찬가지로 카이퍼 벨트나 더 태양계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오래 살고 싶으면 명왕성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하루가 지구에 그렇죠. 200년씩이나 되면 근데 명왕성에 그 촬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관측도 했을 거고 네네. 어떤 행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나요? 사실 저도 그 명왕성의 그 관측 이미지가 처음 공개됐을 때 그거를 이제 밤에 늦게 봤는데 정말 큰 감동이었던 게요. 일단은 그 뭐 모양적인 모양이야 뭐 그 비슷하겠지만 그 표면의 모습이 정밀하게 관측을 해보니까 마치 뭐랄까요? 좀 그 귀여운 그 곰인형이 하트 그 쿠션을 안고 있는 듯한. 진짜로 모양이 그렇게 생겼어요? 네, 그 모양은 동그란데 그 표면에 있는 그런 어떤 지형들이나 그런 것들의 모양이 하트가 선명하게 보였고요. 분지나 지형의 모습이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또 마치 옆에 있는 그런 어떤 또 산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달을 보고서 토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연상이 돼서 그 이미지가 공개되자마자 정말 많은 또 세계의 네티즌들이 이 진짜 그 이 명왕성 우리가 잊고 지냈던 명왕성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그런 그 예술적인 그런 또 굿즈들을 만들어내서 또 한때 또 크게 이슈가 됐었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은 행성으로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세계 뭐 유산 지정하는 것처럼 세계 자연유산처럼 우주유산으로 우리가 지정하면 안 되나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서 이제 그 명왕성이 그 발견됐던 명왕성이 퇴출이 됐던 그 2006년도에 그 세계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일단 그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퇴출이 당한 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 이 페이스북에 새로운 페이지가 개설이 됐는데 그 페이지의 이름이 내가 네 나이 때 명왕성의 행성이었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명왕성이 행성이었는데 지금은 애들은 행성으로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류의 그 페이지가 개설이 됐는데 그 페이지 이름만 보고서 그 당일날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이 페이지에 가입을 했고요. 또 그해죠. 그 2006년도에 미국 방언협회에서 올해의 단어로 명왕성이 되다를 꼽았습니다. 즉 행성의 지위를 빼앗긴 이 명왕성의 처지에 빗댄 말인데요. 약간 토사구팽 같은 의미의 명왕성 되다. 이게 그해 미국 방언협회 올해의 언어로 뽑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가졌죠. 그냥 넣어줍시다 그냥. 이 정도면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넣어주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명왕성에 대한 약간의 어떤 사람들의 추억? 그렇죠. 세대가 공감하는 추억이잖아요. 그렇죠. 명왕성이 태양계 행성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 그리고 명왕성이라는 모양 자체가 가지고 주는 태양계 맨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으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즈니 만화에도 지금 명왕성이 나오고 막 그러죠. 이름이. 그렇죠. 그 플루토라는 강아지 캐릭터가 바로 이름이 플루토죠. 그게 명왕성이에요. 영어로 플루토가 명왕성이니까.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작품 속에 명왕성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좀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은하철도 999에도 명왕성이 등장을 했습니다.
왜 기억이 없죠? 예, 그러니까 워낙 그 당시에는 어쨌든 뭐 행성의 이름보다도 네. 그냥 기차가 우주를 떠다닌다는 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 좀 잘 몰랐는데 맞아요. 예, 이제 예. 그렇게 나왔다고 등장이 됐고요. 또 재밌는 거를 제가 좀 찾다가 발견을 했는데 우리 그 야구 팬들은 그 미국 LA 다저스의 그 자완 에이스였던 클레이튼 커쇼라는 예, 이 투수를 커쇼. 기억하실 텐데 예. 이 투수의 할아버지가 바로 명왕성을 최초로 발견한 미국의 천문학자였던 클레이튼 톰보 박사입니다. 그래요? 왜 몰랐죠? 저도 깜짝 코쇼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서. 야구 중계할 때 왜 코쇼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공을 잘 던지나. 그런 것도 되겠네요. 왠지 그런 상상력을 동원하게 만드네요. 그리고 또 뭐 없습니까? 영화 같은데. 영화에서도 뭐 중간중간 네. 뭐 등장을 했고요. 그 이제 최근에 개봉했던 그 에드 아스트로라는 그 저기 누구죠? 그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영화. 네네. 네, 그 영화 새로 개봉이 됐는데 맞아요. 거기에도 약간 명왕성이 비중 있게 다뤄진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그 네. 마음속으로 네. 한번 보면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네. 뭔가 명왕성이라는 의미가 각별한데 네. 지금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좀 아쉬운데요. 음. 뭔가 될 듯하면서 안 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네. 근데 명왕성 연구는 그렇게 따지면은 네.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연구가 많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자, 하지만 일단은 그 명왕성이 그 어쨌든 그 거리가 멀고 네. 또 그 탐사선을 보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도 정말 다른 행성에 비해서 가장 많이 고생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 명왕성이 이제 그 뉴 호라이즌호에 의해서 처음 관측된 영상이 나왔을 때 네. 나사 메인 페이지에 그 하나의 이미지가 떴는데요. 네. 연대별로 명왕성을 관측한 이미지의 변천사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그나마 좀 최근에 고해상도로 찍었던 게 1996년도인데요. 네. 네, 그때 찍었던 그 명왕성의 이미지는 도트 이미지였습니다. 네, 뿌연. 예. 네, 그렇게 됐다 보니까 물론 뭔가 형체는 있는데 정확한 실체는 알 수가 없었고 네.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 가서는 빛을 발산하는 명왕성이 관측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얘도 크기는 작지만 여전히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고 있는 이 외소 행성이다라는 게 밝혀졌고 드디어 이제 2015년에 이 명왕성이 이렇게 하트 무늬를 품고 있는 아름답고 귀여운 행성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 인류한테 알려줬는데요. 네. 저는 사실 그 이미지를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이 한 장의 그 이미지를 관측하기 위해서 거의 뭐 근 20년의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네, 96년부터 2015년도까지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96년도에 이 명왕성 탐사 프로젝트에 처음 참여를 했던 과학자들이 현재까지도 거의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와, 그건 진짜 대단한 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하거나 뭔가 연구를 하더라도 네. 결과가 조금 자주 나와줘야지만 연구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거 뭐 10년 단위나 지나야만 겨우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근데 그걸 계속 지원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을 해줬고 그 네. 과학자들이 지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와. 우리 매일 매번 우리도 네. 이제 우주 개발 계획 같은 거 이렇게 나오고 네. 그러잖아요. 달 탐사 프로젝트도 하고. 네. 근데 몇 년 단위로 이게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 20년씩이나 기다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계속 연구비 지원하면서.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뉴 호라이즌이 명왕성에 도착하던 날에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그 전광판에 다 그 이미지가 떴습니다. 대단하군요. 네. 근데 지금은 명왕성의 사진 정도 우리가 그렇죠. 알고 있는 거. 네. 그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알려면은 네. 진짜 명왕성까지 날아가서 그렇죠. 명왕성에 그 착륙을 하는. 그렇죠. 착륙이 가능하죠. 네. 거기도 단단하기 때문에. 네. 네. 그 정도까지 가야 진짜 명왕성의 실체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겠네요. 그렇죠. 네. 아직은 뭐 이렇게 하트 끼고 있는 곰 모양이다. 이건 너무 초보적인 수준의 연구가 아닌가 그 생각도 네. 드는데요. 명왕성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많구나. 우주에는 우리가 아직 탐사할 것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명왕성에 어울리는 네. 마지막 끝곡 어떤 거 골라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그 노래는 핑클의 루비라는 곡인데요. 네. 이 곡을 듣다 보면은 그 가사 중에 이젠 널 보내주겠어라는 그 가사 글귀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사실 그렇다고 명왕성 우리가 보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네. 뭔가 좀 이쯤에서는 좀 우리가 너무 명왕성을 가지고서 제대로 연구도 안 하면서 너무 이렇게 논란의 중심만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명왕성이 이제 네 갈 길을 좀 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아니요, 널 이제 데리고 오겠어. 이렇게 해야죠. 그 거꾸로인데. 어쨌든 의미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계십니다. 네. 네. 정말 흥미로운 노래 선곡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늘 잊혀진 대상을 그리워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기억 회로 속에 잊혀진 대상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우주로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 핑클의 루비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